제4부 일반 구조입니다. 제1장 건축 구조의 일반 사항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건축 구조의 개념하고 분류, 특성 등에서 출제가 되니까 확인하시고, 제2장은 각각의 구조 부분입니다. 9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 정도만 꼭 집어서 이해하시면 이 부분도 내용은 어렵지만 다 맞춰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1장 건축 구조의 일반 사항. 학습 목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구조의 개념하고 3요소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 같이 이제 구조 형식에 의한 분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가구식이라는 게 시험에 종종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자, 가구식은요, 요거 그림에 보이는 게 가구식인데요. 어때요? 부재가 좀 얇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비교적 가늘고 긴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가구식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목재나 철골 등이 여기 들어가겠죠. 뼈대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족식, 이게 조족식인데요. 자, 조족식 그림을 잘 보시면 부재가 되게 작죠. 자, 뭐 같아요? 블록 같죠? 예, 빨간 벽돌이나 아니면은 시멘트 벽돌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으로서 비교적 작은 재료를 접착제로 붙여서 쌓아 올린 구조 형식을 우리는 조족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붉은 벽돌 구조도 들어가겠고요. 돌도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블록 구조도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체식 구조는 바로 요거를 일체식 구조라고 하는데요. 잘 보시게 되면 기초부터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전체가 하나가 돼요. 전체가 하나가 되려면 우선 틀을 만들어야겠죠. 거푸집으로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하나가 되게 말려서 쓰는 형식을 우리는 일체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여기 들어가고, 또는 철골을 집어넣게 되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들어갑니다. 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콘크리트가 들어가야겠죠. 여러분들 나머지 내용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조, 형식에 의한 거예요. 분류가 지금 가구식이다, 조족식이다 이런 식은. 그런데 시공과정은 어떻게 건식이냐, 습식이냐, 조립식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 물을 썼느냐, 안 썼느냐. 자, 물을 안 쓰는 누구죠? 가구식이죠. 나무나 아니면 뭐 철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트로 조이거나 못을 박을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물을 안 썼기 때문에 건식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습식 구조는 물을 쓴 애들. 우리가 모르타르나 이런 걸 비비려면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족이나 일체식은 전부 다 습식 구조에 들어갑니다. 조립식 구조는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걸 의미해요. 나머지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조, 재료에 의한 거다라고 돼 있는데요. 책에는 뭐 목구조, 벽돌구조, 블록구조 이렇게 재료에 의한 분류는 우리는 재료에 의한 분류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한 번씩 쭉쭉 보시면 다 내용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은 좀 특이한 뭐 절판 구조가 뭐냐, 특수 구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5부에서 또 배우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축 구조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나무 구조는 친화감이 있으나 부패되기 쉽다. 맞는 말이죠. 자, 돌구조 특징은, 자, 조족식의 가장 특징은 뭐냐 하면은 횡력에 약해요. 왜냐하면은 작은 재료를 조각조각 붙이다 보니까 지진이나 횡력 같은 게 있게 되면은 어떻게 부서지게 되겠죠. 그래서 조족식 구조는 어떻게 횡력이라는 진동에 약해요. 거기에 돌구조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본은 지진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보시면 나무 구조는 되게 많습니다. 목조로 된 주택은 되게 많은데요. 빨간 벽돌 집은 별로 없죠. 자, 왜 그러냐면 지진이 많기 때문에 빨간 벽돌 집은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죠. 예, 지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답은 가번이 되겠죠. 이거 약하고요. 그 다음에 철골 구조는 타구조에 비해 공사기간 월등히 짧다. 자, 철골 구조 같은 경우는요, 말려야 되잖아요. 그쵸? 말려야 되기 때문에 28일이나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짧을 수가 없습니다. 습식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철골 구조는 공사비가 싸다. 철골은 되게 비싸요. 요즘 철강이 되게 비싸다고 제가 요즘 뭐 방송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화적이지도 않죠. 불이 나게 되면 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에요. 친화감이 있으나 부패되기가 쉽겠죠. 답은 가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건축 구조 재료에 의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재료예요. 재료. 목구조, 돌구조, 아치구조, 강구조. 강구조는 철골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치는 예,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죠. 아치는 특수구조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고 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축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회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건식 구조는 기성재를 짜맞추어 한 구조로 물을 거의 쓰지 않는 구조다. 물 쓰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죠? 일체식 구조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조립식 구조는 경제적이나 공기가 길다? 공기가 길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현장에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답이 틀린 겁니다. 자, 규격화된 기성 제품을 가구식으로 짜묻혀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건식이죠. 답은 가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쉽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각 구조의 특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 지금 보고 계신 게 다 기초입니다. 기초가 되게 다양하죠. 큰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연약할 때는 기초를 아주 깊게 단단한 곳까지 기초를 해주셔야 돼요. 집이 작거나 단층일 때는 요렇게 작은 기초를 해주셔도 되겠지만, 그쵸?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온통 기초입니다. 자, 기초는 거기 정의는 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 돼요. 외력 또는 건축물의 하중을 안전하게 어디에다가 최하부, 그쵸? 최하부에 설치하는 건데 집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기초다. 여러분들 설명 쭉 보시면서, 자, 온통 기초 같은 경우는 주택에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요즘은 포크레인으로 다 집을 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푸집을 짜가지고 이렇게 기초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다 파버려가지고 통짜로 그냥 다 매트 깔고 철근 깔고 콘크리트 부어버리는 게 훨씬 더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을 쓸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어떻게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 주택들은 전부 다 온통 기초 다 쓰고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는 게 다 온통 기초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 잡석 깐 거 보이실 거고요. 요게 바로 무근이고요. 그냥 콘크리트 부은 거. 그 다음에 위에 우리가 요거 철근 해가지고 이제 기초 아마 할 거예요. 요 과정을 찍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시험에 요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보일링 현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히빙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일링 현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막을 했어요. 흙막이를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여기다 집을 지을 거라서 우리가 기초를 파고 있거든요. 그래서 흙막이를 딱 했는데 지하 수면이 높은 거예요. 그 옆에. 그래서 내가 흙을 여기를 파려고 흙막이를 한 다음에 흙을 다 팠는데 여기에 있던 뭐가 물이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 흙이 같이 부글부글 끓면서 오르는 현상. 요거를 우리가 보일링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에 있는 이 물이 이쪽 흙을 부글부글 끓게 해가지고 자꾸 올라오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일링 현상이라고 하고요. 히빙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아닙니다. 지하수가 아니라 흙 하중 때문에 이 하중 토합차에 의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이 당연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흙이 이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현상을 우리는 히빙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차이, 물이냐 흙이냐 차이에 따라서 다르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 언더피닝 공법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 언더피닝 공법은 기초를 파는데 쓰는 게 아니라 책에 팁에 잘 나와 있거든요. 9년 7년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건물이 다 지어져 있어요. 다 지어져 있었는데 기초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다시 견고하게 새로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공법이 바로 언더피닝 공법이다.
그러니까 기초를 바꾸고 싶을 때 우리가 쓰는 게 언더피닝 공법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물의 하부 또는 전체 지하실을 한 판으로 하는 거, 매트 기초라고도 하는 거 7회 정도 나왔었죠. 답은 뭐다? 온통 기초다. 자, 그 다음에 신축 건물 기초 파괴 중 토질에 생기는 현상, 토질이죠. 토질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거든요. 보일링, 지하수 때문에 어떻게 토질이 부글부글 끓는 거고요. 파이핑, 언더피닝, 융기 현상, 자, 요런 것들은 전부 다 토질 관련된 거고, 언더피닝은 우리가 기초가 부실하거나 뭐 다시 해야 될 때 우리가 언더피닝은 교체하는 거다 하는 거니까 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뚝을 한번 볼게요. 시험에 종종 나왔던 문제가 나무 말뚝인데요.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 나무 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 제자리 말뚝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제가 앞에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게 제자리 말뚝이에요. 자, 제자리 말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아주 큰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직접 파가지고 말뚝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철근 집어넣고 해가지고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아예 기초를 만드는 걸 우리가 제자리 말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전봇대 아시죠? 전봇대를 그냥 박는 거예요. 이렇게 전봇대를 박는 게 바로 우리가 기성, 공장에서 갖고 온 거 박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전봇대는 콘크리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지하수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콘크리트는 저기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하수면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나무 말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중에 있는 나무를 우리가 박는다고 하면 소나무나 낙엽송 이런 걸 박는다고 하면 지하수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지하수를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무 말뚝 보시면 5번에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 상수면 아래까지 박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니까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 되고요. 나무 말뚝은 그나마 다른 말뚝보다 약하기 때문에 60cm에서 90, 그 다음에 기성은 75에서 90, 제자리 콘크리트는 90에서 150, 동그라미 치셔서 그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말뚝 지름의 2.5배 간격으로 이 말뚝을 박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치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치마란 건물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왜? 밑에 있는 땅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말뚝을 잘못 박았을 때 아니면 지하철이 뚫리는 바람에 건물이 기울어지는 경우 여러 부분이 많아요. 아니면 내가 건물을 증축을 했어요. 기초 생각하지 않고. 그랬을 때 무거우면 당연히 가라앉겠죠. 아니면 지하수가 변경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하수가 여기 있는데 어디서 지하수를 막 퍼서 쓰는 거예요. 우물 파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건물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 지하수의 원인, 부동치마의 원인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시면서 거기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연약 지반에 대한 대책, 상부 구조에 대한 거, 하부 구조에 대한 거. 자, 상부 구조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건물을 당연히 가볍게 만들면 좋고, 그 다음에 길지 않고 짧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른 건물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자, 하부에 대한 대책은 기초를 얘기하는 거겠죠. 온통 기초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요 볼을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기초를 크게 한다든가 그게 바로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부동치마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3회 정도 되겠죠. 예, 쭉 보시면 뭐예요? 기초를 크게 하는 건 원인이 아니라 대책입니다. 좋은 거예요. 답은 그래서 라번이 되겠고요. 말뚝 지정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4회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나무 말뚝 머리는 상수면 위에서 자른다? 아닙니다. 상수면 아래에서 잘라야 뭐가 썩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서 나머지 문제도 한 번씩 꼭 풀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